제가 느낀 건 현대가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나라 축구가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왜? K리그도 현대가가 스폰에서 운영을 했었고 국가대표도 30년 동안 운영을 했었고 이런 걸 느끼면서 현대가가 우리나라 축구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건 맞구나. 허나 앞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는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최근으로 돌아봤을 때 우리나라 축구가 진짜 잘 될 수 있었던 시기가 언제였을까라고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엔 저번 월드컵이 우리나라가 진짜 발전할 수 있었던 정확한 시기였다. 근데 그거를 돌이켜서 돌아가 보다 보니까 그러면 그때 감독이 누구였지? 벤투였어요. 근데 우리가 왜 벤투 연장을 못했지? 축구협회 때문인가? 우리들 때문이더라. 몽규정이 무능한 건 무능한 거고 몽규정이 무능하기 때문에 여론을 보다가 벤투가 지금 월드컵 이대로 나가서 망할 것 같네? 다음 월드컵이나 다음 아시안컵까지 재계약 주는 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다가 좆되겠는데? 월드컵 선정 났네? 재계약해야 돼? 씨발 안 해. 이렇게 된 거 아닐까? 몰라, 전 그냥 그렇게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특혜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거 논란이 많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발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겠고 이 발언 때문에 저를 좋아하시던 분들이 저를 싫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저를 그냥 좋아하셨던 분, 문홍을 그냥 응원했던 분이 이 발언에 특혜 관련된 발언을 듣고 얘는 왜 이러지라고 생각하실 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할게요. 이게 그냥 저잖아요. 이게 그냥 문홍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문도구고요. 저는 제가 한국에 여러분들 축구 코치가 되겠다고 해서 들어온 게 2013년인가 4년이었어요. 그죠? 이제 딱 10년, 11년, 12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들어와서부터 했던 게 나 K리그 들어가서 감독 한번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때 흔히 말하는 해설위원들 혹은 그때 흔히 말하는 감독들, 코치들 혹은 현역에서 뛰고 있던 선수들 모두 저를 바라보면서 제가 그때 22살인가 3살이었으니까 저를 바라보면서 저 관종 새끼, 저 병신 새끼, 저 새끼 사기꾼이다. 저 새끼는 그냥 돈 벌려고 병신 지랄하는 새끼다. 이 말을 들으면서 레슨 사업을 시작했었고 독립구단을 운영했었고 그 독립구단을 운영하면서도 욕을 개쳐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쪽 세계까지 잘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이쪽 세계를 보면 지금 이제 저를 예를 들어 막 비판하거나 혹은 비난했거나 조롱을 했거나 욕을 했던 사람들이 독립구단을 만들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레슨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특혜에 관련해서 저도 이 특혜를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로부터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도자로서 이 특혜를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홍명보에 대한 이 특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안정환 감독님이 P급을 딴 거에 있어서도 제가 그때 비판을 했었고 이번에 홍명보 감독이 2급에서 1급으로 올라갈 때 특혜를 받아서 올라갔다라는 어제 그 논쟁이 나왔을 때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비판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비판이 어떤 비판이냐, 어디선가 지도자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지도자를 하면서 그 특혜를 받아서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수석을 받아야지만 B에서 A를 빨리 들어갈 수 있고 A에서 수석을 받아야지만 P를 빨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특혜를 수석으로 받은 거면 특혜가 아니긴 합니다. 그걸 수석으로 그냥 B에서 A를 홍명보를 줬으면 결국 특혜로 인정되진 않아요. 수석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제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특혜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라 말을 못합니다. 수석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근데 그거는 축구협회에서 발표를 해야 될 거고 그건 축구협회에서 알려줘야겠죠. 만약 그 수석을 비리로 준다면 그 비리가 들통이 난다라고 하면 비판을 받아야겠죠. 근데 여러분들 수석은 대부분 유명한 사람들이 받습니다. 홍명보만이 아니라 수석은 원래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냥 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수석은 그런 분들이 받아요. 그리고 또 이 특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 어제 그 축구 청문회에서 박문성 해설위원이 정말 시원하게 말을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박문성 해설위원이 나와서 어쨌든 간에 정말 시원하게 얘기를 잘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몽규에 대한 한방
그리고 홍명보에 대한 한 방을 날렸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홍명보랑 저처럼 아래서부터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지 못한 사람의 시작점은 당연히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같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시작점이 틀려야죠. 경험치가 다른데. 구찌하고 나갈게요. 수고하세요. 나가시면 됩니다. 그 놀리면 비선출은 감동 못함? 아니요. 저 죽어라 하고 있잖아요. 죽어라 해야죠. 그들의 근처라도 가려면 그들이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그들이 하는 것보다 더 공부 많이 하고 더 노력 많이 하고 더 이력서 많이 쓰고 더 많이 돌아다니면서 배워서 막내 코치 달면서부터 어떻게든 그거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내가 올라가야죠. K리그 비선출 감독이 있나요? 없겠죠. 그 전에 다 포기하니까. 물론 제가 말하는 건 시작점이 다른데 그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이거를 능력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게 축구협회예요. 맞아요. 근데 그 축구협회가 정상적으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홍명보를 제외하고도 황선홍 감독님도 그렇고요. 혹은 K리그에서 지금 감독을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다 K리그를 뛰셨던 분이고 다 유명한 축구선수 출신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시작하는 시점이 나랑은 당연히 달라야 되고 우리 같은 유명하지 못했던 축구선수들이랑은 시작점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대신 이 다른데 이거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는 건 축구협회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제가 말하는 그 특혜는 그건 여러분들 꼭 유명한 선수가 아니어도 똑같아요. 비선출보다는 선출이 지도자 자격증 코스에 조금 더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건 맞아요. 높은 레벨에 갈수록. 그리고 프로 선수 출신은 예를 들어 D급부터 안 해도 되고 C급부터 해야 되는 특혜를 받아야 되는 것도 맞고 뭐 그 국가대표 선수까지 했던 사람은 나보다 더 빨리 K리그에서 코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건 맞죠. 차별이 있어야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내 자신을 그들만큼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내 축구를 설명해야 되고 내가 축구를 볼 줄 안다는 걸 알려야 되고 그만큼 열심히 그 와중에도 공부까지 해야 되고 그 와중에 충주에서 그 시즌에 K4에서 돈을 가장 적게 쓰는 팀 중 하나였는데 플레이오프까지 나갔는데 잘렸어요. 잘렸는데 왜 잘린지 몰라. 그 팀을 리그에서 제일 돈을 적게 쓰는 팀 중 하나였는데 플레이오프까지 올렸어. 근데 내가 잘렸어. 근데 거기서 내가 그만두지 않아. 다른 팀을 또 찾아야 돼 나는. 그게 내가 불평불만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건 옳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그럼 나는 또 노력을 해서 다른 팀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난 결국 그거를 두들려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문도구님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안정환은 P급은 왜 비판하는 거예요? 아니 안정환도 수석일 수도 있는 건데 홍명보는 왜 비판 안 하는 거임? 그 안정환님의 건은 완전히 달라요. 이 논리에 이게 적용이 안 돼요. P급을 따려면 성인 팀에서 적어도 5년 이상을 지도자를 했어야지만 P급을 딸 수가 있어요. 아니 A급을 따고 지도자를 안 하셨잖아요. 시작점이 다르고 결승점이 같으면 네 말이 맞는데 시작점이 다른데 길이 중간에 끊어져 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시작점이 다른데 길이 끊어져 있는데 그 끊어진 건 축구협회의 잘못이라는 거죠. 축구 선수로서 유명한 축구 선수까지 됐던 사람이 특혜라는 단어보단 우리보다 더 위에서 출발하는 출발점을 갖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걸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쩔진 모르겠지만 이게 저라는 사람이죠. 내가 만약에 K리그에서 유명한 축구 선수였어. 근데 내가 이제 K리그를 은퇴할 쯤이 돼가. 근데 막내 코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하지 않을까? 이 안에서 그 막내 코치 한 번이라도 해보려고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노력한 사람이 있는 거 알아. 근데 그 기회가 나한테 왔어. 내가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K리그에서 레전드 선수였고 내가 K리그에서 축구를 했기 때문에 그 기회가 나한테 온 거야 그냥. 근데 그걸 내가 받는다고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그래. 그니까 계속 그 레벨에 살아. 절대 K리그 감독은 꿈도 꾸지 마라. 아무리 노력해도 넌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맞죠. 그렇게 해서 못하면 잘리겠죠. 잘렸는데 또 기회를 받아. 잘렸는데 또 기회를 받아. 그건 잘못됐죠.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노력을 해서 그 자리까지 가서 그 이룬 성공은 누리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도 인생을 한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서 그 위에서 정점을 찍었어. 그 정점을 찍었을 때 그 정점에서 내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안 받을 겁니까? 내가 지금 편법하라는 게 아니잖아. 예를 들어 김기동 감독님 예를 한 번만 드려볼게요. 김기동 감독님이
2003년부터 2012년도까지 포항 스틸러스에서 뛰셨어요. 그리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한민국 U23세 대표팀 코치를 하셨고 2016년부터 19년까지 포항 스틸러스 수석 코치를 한 다음에 포항 스틸러스 감독이 되시고 지금 FG 서울 감독이 되셨어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축구 선수로서 이룬 성공이 있으니까. 서울대를 나오든 지방대 나오든 기업 입사 시험질 기회는 둘 다 똑같이 줘야지 서울대만 주냐, 그게 공정이냐. 그러니까 결국 문도고도 저 비정상적인 축구업 운영에 스스로 물든 거지.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궁금한 게, 나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엄청난 성공을 했어요. 뭐 축구가 됐든 농구가 됐든 혹은 축구와 농구를 떠나서 한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엄청 성공을 했어요. 그럼 그 분야에서 엄청 성공을 하면 그 분야에 여러분들 회사에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불법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혹은 여러분 자식이 됐든 누가 됐든 불법적인 걸 제외하고 공정한 기회를 통해서 들어온다면 그 기회를 그분들에게 안 줄 겁니까? 그게 선수로서지 감독은 아니잖아 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걸 동의하지 않아요. 선수 잘했다고 감독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수를 못했어도 감독을 잘할 수 있고요, 선수를 존나 잘했어도 감독을 잘할 수도 있고요, 선수를 존나 잘했는데 감독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분야에서 결국 축구 감독 선수에서 축구 선수 커리어가 끝나면 지도자로 가는 건데, 축구 선수에서 잘했으면 그 지도자를 하는 데 있어서 스타트점이 다를 수 있잖아. 그래서 김기동, 이정효가 지금 감독 못해? 잘하고 계시죠. 그래서 김기동 감독님이랑 이정효 감독님이 우승 트로피 있어요? K리그? 없잖아요. 홍명보 있잖아요. 홍명보가 못해? 아니잖아요. 이정효 감독님도 선출이었기 때문에 아주대학교를 바로 갈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물론 프로를 또 바로 가진 않으셨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대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에서 수석코치 가서 수석코치 엄청 오래 해서 감독이 돼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대단한 거지만, 이정효 감독님도 엄청 유명했던 막 국가대표 출신은 아니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학부터 가서 더 오랜 시간이 걸리실 수 있겠죠. 허나 이정효 감독님도 그 기간을 버티셨기 때문에 간 거잖아요. 데제르비가 트로피가 없으니까 트로피가 있는 테나우가 더 대단한 감독이네요. 맞죠? 전술과 실력을 떠나서 테나우가 데제르비보단 대단한 거죠. 현재는 테나우 집엔 트로피가 6개 이상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언을 하기 전에 앞서서 이걸 듣고 저를 싫어하실 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저를 좋아하셨던 분들 중에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저 유명한 축구선수 출신이 아니잖아요. 제가 저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보고 그런 것 때문에 지도자를 그만두고 슬퍼하실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힘들어서 때려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나쁘다 좋다 이게 아니라,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비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거나 이러면 나쁜 게 맞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들이 저 자리를 가려면 개같이 해야 돼요. 개같이 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출발선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출발선이 다른데 그 길을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길을 막으면 안 되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땐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게 맞죠. 예를 들어 제가 어느 한 시에 K4 리그에 감독직에 지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독직에 지원을 해서 제가 될 확률이 높았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마지막에 순식간에 모든 게 바뀌면서 제가 아닌 다른 분이 그 곳으로 간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는 성격이에요. 왜? 내가 저길 가려면 내가 더 잘해야 되나 보구나. 내가 거길 가려면 내가 더 뛰어나져야 되나 보구나. 내가 아직 인지도가 부족한 거 보구나. 내가 능력이 아직 저 사람에 비해, 내가 개인적으로 전술적이나 훈련이나 이런 건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아직 한참 부족한가 보구나. 물론 억울하기도 하고 물론 빡치기도 하죠. 근데 그 사람이 비리를 저질러서 나 대신에 간 게 아니라면 내가 더 노력해야죠. 그 사람이 비리를 저지르고 갔으면 당연히 화가 나야 하고 당연히 짜증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한테 동의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감독과 선수는 다른 게 맞지만, 우리나라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죠, 비선출이 없어요 감독 중에. 그럼 우리나라 지금 K리그에서 감독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선출이거든요. 다 대학 혹은 프로 무대부터 지도자를 바로 시작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코치로 시작해서 다 감독까지 가신 분들이거든요. 그럼 다 잘못된 겁니까? 시작점이 다른 건 맞고 유명세가 앞서는 건 잘못된 거죠. 근데 그게 인생이에요. 그 유명세를 이기려면 실력이 압도적이어야 돼요. 그 유명세를 이길 수밖에 없는 압도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현실이잖아. 그렇지 않나?
그게 사회 아닌가? 그럼 억울한 사람이 생기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 안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비선출이 해외에서 유명해지는 사람이 많지만 여러분들 그 비선출 중에 해외에서 유명해진 사람들은요, 막 지금 최연소로 감독 데뷔하는 사람들은요, 지도자를 막 19살 때부터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막 원래 감독 루트와 완전 다른 길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도자가 되겠다고 지도자 축구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지도자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능력이 넘사예요. 그 독일의 35살 뭐 30살 막 29살이 감독이 된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진짜 0.00001%의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오레오님께서 말씀을 잘하신 것 같은데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세상은 불공평한 건데 협회가 너무 멍청하게 대놓고 불공정 혹은 불원칙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이 사태가 온 거죠. 근데 선수랑 지도자랑 다른 루트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 거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감 1도 못합니다. 당연히 선수를 해봤던 사람이 지도자로서도 더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가지고 제가 너도 역시 똑같은 새끼다라고 하면 저 똑같은 새끼 하겠습니다. 문도구 말이 현실인데 동감하는 사람들 보면 무슨 현실 속에서 엄청 성공한 사람들처럼 말하네. 문도구 유명선출이 아니라 그렇지 유학생활 엄청 오래 해서 영어도 잘하고 나름 축구진도 있으니 끝을 볼 거라 이 분야에 자신 있으니 저렇게 말하는겨. 근데 문도구님은 시청자들 다른 분야에서 엄청 힘들게 아둥바둥 거려요. 이런 말 하면 저는 열심히 사요. 그렇게밖에 말 안 하실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환경 제가 모르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뭐 잘 될 거다 못 될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럼 문도구 홍명보 둘 다 공동 1순위인데 유명세에서 문도구가 떨어지면 욕 안 할 거야. 네가 더 유명하니까 그게 맞아 하고 수긍할 거야. 저는 그런 타입입니다. 저랑 홍명보랑 공동 1순위에 있었는데 홍명보가 되면 내가 아직 부족한가 보구나.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전 그런 사람입니다. 족같지만 수긍해야지. 어떡합니까? 내가 능력이 안 되나 보구나. 내가 인맥이 없나 보구나. 어떡합니까? 더 노력해야죠. 그거 뚫고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해야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포기하면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거기까지 아닐까요? 그게 제가 갈 수 있는 위치가 거기까지인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공감은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게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저한테 도움이 1도 안 될 거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움 안 되겠죠. 근데 저는 할 말은 해야겠어요. 저는 제 생각을 말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냥 제 이야기를 하렵니다. 근데 그래도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임? 홍명보 관련 논란이나 지금 국감에서 하는 게 다 무의미하다는 거. 아니요. 그거는 10월 2일에 발표가 나는 거에 따라서 진행이 되면 된다. 근데 제가 오늘 왜 여기까지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사과드리고 싶어서 또 이걸 했어요. 제가 사과드리고 싶은 건 뭐 여러분들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도 진짜 실수할 때도 많고 잘못할 때도 많고 저도 제 유튜브를 좀 돌아봤습니다. 제 기준에는 클린스만을 10경기 보고 비판한다라고 했죠. 전술적으로. 근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때문에 10경기를 차마 못 보고 저도 그때 무지성으로 비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어쨌든 안 좋은 영향을 끼쳤어요. 우리나라 축구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참 회의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참 이 유튜브 제가 이건 아마 몇 개월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진짜 이건 저는 진짜 왜냐면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들었던 생각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지만 저는 이 유튜브를 하면서 사실 제 축구를 알리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김 코치랑도 매번 얘기한 거지만 내가 축구 레카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진짜 내 축구 철학을 알리고 싶고 내가 축구 지도자로서 무언가를 할 줄 아는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해서 내 꿈은 이렇고 내가 여기까지 갈 거고 나는 이런 감독이 될 거고 난 이런 지도자로서 이런 걸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솔직히 내가 씨발 축구 레카가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제 개인적인 감정이고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참 되게 유튜브가 싫어지는 순간이 되게 많았고 유튜브를 하면서 이게 참
아다르고 어다르고 이런 건데 참 이게 좀 그렇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 중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왜 도대체 축구협회가 이 사태까지 왔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도대체 왜 이 청문회까지 오게 됐을까? 우리나라 축구가 좋았던 적은 언제고, 우리나라 축구가 진짜 발전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였고, 우리나라 축구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시기는 언제였을까 막 고민을 해봤어. 뭐가 잘못됐을까? 근데 그 원흉 안에서 제가 느낀 건 현대가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나라 축구가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왜? K리그도 현대가가 스폰에서 운영을 했었고 국가대표도 30년 동안 운영을 했었고 이런 걸 느끼면서 현대가가 우리나라 축구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건 맞구나. 허나 앞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는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최근으로 돌아봤을 때 우리나라 축구가 진짜 잘 될 수 있었던 시기가 언제였을까라고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엔 저번 월드컵이 우리나라가 진짜 발전할 수 있었던 정확한 시기였다. 근데 그거를 돌이켜서 돌아가 보다 보니까 그러면 그때 감독이 누구였지? 벤투였어요. 근데 우리가 왜 벤투 연장을 못했지? 축구협회 때문인가? 우리들 때문이더라고요. 몽규정이 무능한 건 무능한 거고 몽규정이 무능하기 때문에 여론을 보다가 벤투가 지금 월드컵 이대로 나가서 망할 것 같네. 다음 월드컵이나 다음 아시안컵까지 재계약 주는 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다가 좆되겠는데. 월드컵 선정 났네. 재계약해야 돼. 씨발 안 해. 이렇게 된 거 아닐까? 몰라. 전 그냥 그렇게까지 갔어요. 이게 그냥 제가 그냥 오늘 좀 딥하게 진짜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냥 축구협회 이 청문회를 보면서 그냥 느낀 감정이에요. 축협, 축투버, 여론 둘 다 때문인데 뭐 둘 다 때문이겠죠. 뭐 모든 관점에서겠죠. 그러니까 우리들 때문이지 않을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축협의 무능함이 맞아요. 그걸 제가 부정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제가 잘났다 이거 말하려는 게 아니라 저도 돌이켜보고 있고 제 삶을 유튜브에 대한 하나의 이게 내 길인데 어느 순간부턴 나도 너무 내가 유튜브에 젖었나? 내가 너무 막 무슨 뭐 전술 얘기만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참 또 클린스만 때는 나도 결국 똑같은 놈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홍명보 감독이 10월 2일에 진짜 감독으로서 해임을 무조건 해야만 된다라는 판결이 나오면 저는 아마 그냥 유튜브 좀 내려놓을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제 잘못인 게 아니라 그냥 이 뭔가 이런 사태들이 나타나는 거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사실 조회수가 안 나와요. 이런 이야기를 얘기하면 조회수가 안 나오고 막 전설 얘기만 하면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것도 맞고 축구적인 거 혹은 내 인생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막 누구를 빨고 싶지도 않고 누구를 무작정 욕하고 싶지도 않고 누구를 막 여론몰이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되게 그냥 이거 뭐라 표현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는 그냥 제 축구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시작한 채널이고 제가 지도자로서 이제 이 가는 방향을 보여주고 싶어서 시작한 채널인데 어느 순간 나도 그냥 조회수가 될 만한 것들을 찾고 있더라고요. 물론 막 제가 이 엄청나게 막 이걸 하겠다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전술 얘기를 앞으로도 많이 해주면 되죠라고 하는데 아니 국가대표 감독된 지 이제 며칠 됐다고 몇 경기 됐다고 전술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저는 감독으로서 평가를 받고 싶고 지도자로서 평가를 받고 싶어요. 유튜브에서 팬들한테 혹은 뭐 유튜버들한테 혹은 지도자들한테 언론 SNS에서 내 지도력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싶은데 혹은 그 남들이 좋은 지도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턴 그 지도력과 전혀 상관없고 지도와 전혀 상관없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러니까 상대를 끌어내리는 거에 어느 순간부터 나도 재미를 들리진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런 분야를
쫓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뭔가 황선홍 감독 얘기할 때도 그랬고 뭐 클린스만 얘기할 때도 그랬고, 혹은 다른 감독들 얘기할 때도 약간 내가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제가 K리그 뭐 볼 때도 그랬고, 내가 남을 평가할 자격이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평가할 그게 되나? 내가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땐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스스로는 내가 대한민국에서 축구를 제일 잘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공식적으로 봤을 때는 나는 그럴 만한 어쨌든 유명세라든가 그 능력이 지도자로서 인정이 된 적이 없고, 자존감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축구 제일 잘 가리킵니다. 도구님, 노선을 확실히 정하실 때가 되신데 현장일지 유튜버일지요?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지금도 있어요. 현장에 지금도 있으면서 유튜브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그 현장에 있을지 유튜브를 동시에 못하고 이건 절대 아니에요. 엔리케도 트위치를 동시에 해요. 그리고 세계적인 감독들도 SNS를 동시에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냥 이게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한번 언젠간 하고 싶긴 했는데, 이번 축구협회 이 사태 보면서 더 그냥 느껴진 것 같아요. 이 축구협회 사태를 보면서.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 축구가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 근데 망해가는 걸 내가 홍보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난 우리나라 축구가 망하는 게 싫거든. 난 저 안에 들어가서 지금이라도 축구협회에 들어가서 싹 다 바꿔버리고 싶거든. 혹은 내가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됐든 뭐가 됐든 들어가서 분석이라도 하나 해서 내가 도움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 어케가냐 다들 인맥으로 가는 건데. 근데 세상에 그 지금 홍명보 아이디 가지신 분, 어케가냐 다들 인맥으로 가는 건데 라고 하시지만,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홍명보님이 회사에 있어요. 이게 좋은 예실지 모르겠는데 저 여쭤보고 싶은 건데, 홍명보님이 회사를 다니고 계세요. 근데 팀원으로 한 명을 뽑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어. 한 명은 모르는 사람이고 한 명은 아는 사람이야. 근데 둘이 평가가 똑같아. 둘이 점수가 똑같아. 근데 둘 중에 아무나 뽑으래. 누굴 뽑으실 겁니까? 저는 제 사람 뽑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부터 회의감이 드냐면, 김 코치는 나랑 고양시민 축구단 때부터 날 따라다니면서 내 축구를 배운 애야. 근데 김 코치는 공식적으로 코치를 해본 적이 없는 애야. 코치로서 정식적으로 등록이 됐던 적이 없는 애야. 근데 고양시민 축구단 때부터 충주시민 축구단, 남동, FC 충주, 하위나이트, 뭐 그 외 STV 뭐 막 다 이거를 내 옆에서 다 보고 배운 애야. 근데 내가 감독직을 얻었어. 김 코치를 데려가면 이거 특혜야? 실력이 있어. 근데 김 코치가 자격증도 있어. 근데 내 인맥이잖아. 그럼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이런 걸 경험하면서, 이런 걸 보면서, 특혜는 맞는데 비리는 아님. 벤투가 자기 사단을 데려올 때 아무도 비리라고 한 적이 없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아직은 홍명보가 비리라는 것까지 알려지진 않았잖아요. 아직인 게 문제 맞죠. 근데 아직은. 그래서 저는 비단과 비판을 아직 안 하는 겁니다. 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축구협회 이걸 보면서 그냥 회의감이 많이 들어요. 내가 막 축구를 사랑한다는 사람이고 이 축구업에서 일을 한다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축구를 망하는 걸 쫓으면서 홍보하면서 좋아하면서 즐기면서 또 방송에서 웃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망하는 걸 홍보한 게 아니라 축협의 무능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고 생각해요.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죠. 근데 문도근님, 축협이 국감 받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못했으니까 받겠죠. 잘못됐으니까 받겠죠. 홍명보가 자격이 없는 건 아님. 근데 당시 후보군에 있던 다른 감독이랑 비교해서가 돼서 문제인 거지. 근데 바그너랑 포엣이 홍명보다 낫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다른 후보군도 도찐 개찐이에요. 거스 히딩크가 아니라 거스 포엣이에요. 네, 여러분들,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도 저 지금 구독을 하고 계시니까 댓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도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인터넷이잖아요. 저도 제 스스로한테 돌이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든 생각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클린스만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그때 어쨌든 제가 너무 뭐 비판할 만해서 비판을 했지만, 제가 그때는 저도 무지성 비난까지 했던 것 같아서 사과를 드렸던 거고, 그리고 저는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그 사람 앞에서 못할 말을 하진 않아요. 이 전 유튜브 상에서도 제가 그 사람 앞에서, 제가 여기서 축구 분석을 하더라도, 여기서 비판을 하더라도 그 사람 얼굴 보고 똑같이 비판 못할 말을
전 유튜브에서 절대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럼 내가 떳떳한 인간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선수를 비판하든 감독을 비판하든 저는 제가 지금까지 여기서 비판했던 감독들에게 했던 비판 그 말 그대로 그 사람 만나면 다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진 않아요. 전 클린스만 만나면 클린스만 똑같이 말해줄 수 있긴 해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결국 누군가에겐 상처일 거고요. 누군가에게는 그러니까 정당한 비판이 아닌 비난과 무지성 비난은 누군가에게는 정말 아픔이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막 슬퍼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막 슬퍼하고 자책하고 유튜브 끄고 막 방에 들어가서 혼자 울고 있고 그런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니라 그냥 제가 최근에 느끼고 있는 감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진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나중에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인범, 이재성 지금 뛰고 있는 우리 국가대표 이 선수들도 여러분들 언젠가 은퇴를 할 겁니다. 그 선수들도 언젠가 은퇴를 했을 때 그 사람들 그분들 중에도 지도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 중에도 지도자 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D급이 아니라 B급부터 시작을 할 수 있대. 그 커리어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분들이 나 같은 사람보다 먼저 코치로서 프로에서 기회를 받는 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존나 잘못됐죠. 잘못됐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렇게. 그게 잘못됐나? 사람 생각하기 나름인데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도 존중하겠습니다. 최소한 동등하게에서 뛰어난 자질이 보이면 다 빨리 올라가는 게 맞지. 그렇지 않고선 말이 안 되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뛰었던 사람이랑 동네 축구 반대항전 결승전을 뛰어본 사람이랑 호날두를 다루기가 누가 더 잘할까요? 반대항전 뛴 선수랑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뛴 선수랑. 근데 그건 모르는 건 아님. 넌 알 것 같다. 이제 제가 알겠는데 넌 알 것 같아 이제. 둘 다 지도 경력이 없어. 둘 다 지도 경력이 없는데 반대항전 뛴 사람이랑 챔스 결승전 뛰어본 사람이랑 둘 다 지도자 경력이 없는 이 시점에서 프로팀에 들어가면 누가 더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 있고 경험을 가지고 선수들을 이끌면서 더 잘할까? 제가 그 사회에서 그걸 이겨내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맞다 봐요. 비리를 통해서 잘 되는 사람 혹은 비리를 통해서 이겨내는 사람을 응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자기들이 죽거나 어렸을 때부터 노력해서 성공을 이뤄내서 얻은 걸 통해서 나보다 우선점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사람이 CEO 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감독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스티브 잡스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문도구도 축협이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건 인정하는 것 같은데 인정을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문도구님이 감독으로 커리어 쌓아서 국대 면접을 봤습니다. 근데 감독 경력이 없는 손흥민이 자격만 갖추고 경쟁을 했어요. 근데 도구님의 면접 보고 프레젠션 다 하고 떨어지고 손흥민은 안 한다고 고사다가 너무 부탁해서 했습니다. 근데 절차상 면접을 보는 게 맞는데 맞는 절차입니다. 그래도 손흥민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맥락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결국 나를 선임해야 되는 게 축구협회인데 나는 절차대로 다 했는데 나를 안 뽑아줬어. 그리고 결국 손흥민을 뽑았어. 저는 그냥 인정해요. 내가 부족한 거 뭐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내가 아직은 노력을 더 해야 되나 보구나. 손흥민 커리어를 뛰어넘을 만큼 능력을 갖춰야지. 그렇겠죠. 그게 사회예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나중에 감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보다 시작점이 다른 건 당연한 거죠. 그거를 내가 잡고 늘어지면 그건 내가 그 위치에 갈 자격이 없는 애예요. 내가 손흥민처럼 열심히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해서 손흥민 위치에 가보지 못한 내가 그거를 부러워하고 그거를 질투하면 그건 내가 나쁜 놈이지. 그 사람은 하루에 하기 싫어도 줄넘기를 하고 하루에 하기 싫어도 슈팅을 1000개씩 때리면서 제트지를 장착해서 언어가 안 되는데 독일에 넘어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인종차별 당하면서 그걸 다 겪어내가지고 대한민국 국가대표 주장까지 된 사람이랑 나랑 시작점은 달라야지. 그게 손흥민이 아니라
이강인이든 김민재든 이재성이든 황인범이든 혹은 K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든 꼭 국가대표가 아니어도 돼. K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든 나는 예를 들어 K2도 못 뛰었어. 그럼 K2를 뛰고 있는 선수든 나는 K3를 못 뛰었어. K3를 뛰고 있는 선수든 그들이 나보다 더 뛰어난 커리어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대단한 거지. 그거 인정해야지. 홍명보 왜 박주호 눈을 피했나? 후배와 어색한 악수. 그러니까 저런 거 보면 참 홍명보 감독도 참 그냥 좀 저 상황에서 그냥 그래 주호야 오랜만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저기서 고개 돌리면서 저렇게 하는 것도 참 그렇고 그와 동시에 어쨌든 얘 때문에 청문회까지 왔으니까 얘 때문에 청문회까지 난 나온 거니까 저렇게 굳은 표정으로 악수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내가 이상한가 봐. 내가 이상한가 봐. 여러분들 내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박조부는 또 착해서 웃으면서 또 이렇게 악수 신청을 하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참 우리나라 축구가 이게 지금 맞는 건가 그냥 짜증 나더라고요. 근데 홍명보가 웃은 거 본 적 있음. 그것도 맞긴 해. 저는 이 와중에도 이걸 뚫고 또 올라가고 싶어하는 지도자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현실을 보고 있잖아. 예를 들어 이게 진짜 홍명보가 이번에 국가대표 감독이 비리로 됐다라고 하면 이 비리로 된 걸 난 또 그 지도자를 하고 싶고 내가 언젠가 국가대표 감독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비리로 국가대표 감독이 됐다라는 걸 보지만 그걸 또 씨발 족같네 하고 또 그걸 또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 내가 더 생각이 맞나 봐.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맞나 봐. 광주로 가요. 광주를 어떻게 가? 이정효를 알아야 갈 거 아니야. 그 이정효만 알면 가는 줄 알아요? 광주를 가려면 이정효가 나 픽한다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은 날 좋아해 줘야지 가죠. 시의원들이 나를 반대 안 해야 가죠. 그 프런트가 나를 반대 안 해야 가죠.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축구 감독, 축구 지도자 하려면 감독이나 원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시장님이 예를 들어 시민구단의 시장님이 대표시잖아요. 시장님이 오케이 해도요. 그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노고 하면 못 가요. 이게 그냥 진짜 그냥 쉬운 게 아닙니다. 야하 너만 인생 어렵게 사냐 좀 적당히 좀 가르치려 들어라.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각자 분야에서 그런 불합리가 없어서 비판하는 줄 아냐. 좀 비판하시는 분들에게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비판하셔도 됩니다. 무지성 비난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안정환 P급 가던 영상 다시 보고 와. 네가 선수랑 선수 지도하는 거랑은 다르다며. 근데 챔스 경승 경험 말 존나 바꿔. 너가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YJ 키마. 내가 아까 거기 논리를 댈 때 뭐라 그랬어. 지도자 경험이 1도 없는 똑같은 상태에서 챔스 경험을 한 사람과 반대항전 경험한 사람 누가 더 잘할 것 같냐 이걸 얘기했잖아. 그럼 안정환 P급은 너무나도 다른 게 내가 또 말하지만 안정환 감독님은 지도자를 한 적이 없어. P를 따려면 공식적으로 지도자를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 뭐 또 어디서 뭐 보고 와가지고 또 내가 오늘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또 안 물 것 같아? 안정환 P급 외국에서 따는 거 아님. 예, 그냥 소주나 한 잔 먹겠습니다. 그래.